조명기 서강대 교수님한테 발제 마이크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 떴는데 보니까 한 40분 전에 올게 왔구나. 올게 왔구나. 그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찰 국가. 스피커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데요. 가까이 좀. 경찰 국가 그러면 가리슨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 변호사분들하고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언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좀 압이 좀 걱정스럽다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인가요? 2008년 검찰청에 몇 번 조사를 받고 불려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보려면 이런 게 나와요. 대통령은 아무 권한이 없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이 권한이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비서실장인 문재인 씨는 아마 그 얘기를 참 곱씹었을 겁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뭐가 특이한 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신문법에다가 인터넷도 신문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진우라든가 김어준이라든가 뭐 딴지일보 이런 사람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가 유튜브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가 2011년 5G라고 합니다. 4G예요. 스트리밍이 빨라졌어요. 그러면서 유튜브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끕니다. 인기를 끄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유튜브 지금 뭐 잠깐 얘기를 하면 유튜브가 지금 50대 이상이 1억 분을 유튜브로 봤는데 유튜브에서 AI를 인공지능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그런 뉴스를 다 내줍니다. 그럼 막 따라가지고 마냥 그거 보고 앉아 있습니다. 50대 이상. 근데 작년 4월과 올 4월 비교해 볼 때 100%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파가 34%, SBS, MBC, KBS 다 해봐야 한 33%, 그 다음에 유튜브가 69%까지 갔습니다. 이게 지상파에 이게 위기가 온 거죠. 이게 나중에 위기가 오면 뭐 KBS가 5,700 적자 보고 MBC가 2,000억 적자 보고 이러면 이게 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아주 방송계 위기가 온 거죠. 위기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디지털이라는 게 이게 표준을 뭘로 가느냐에 따라서 유튜브도 한 11년이면 지금 한 8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세상을 완전히 바꿔요. 그런데 앞으로 표준이 어떻게 될까는 누구도 몰라요. 그래서 법을 만든다는 게, 이 법을 자꾸 만든다는 게 이게 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독재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신문법에다가 인터넷을 집어넣어가지고 그걸 신문을 하니까 거기 가서 그냥 인터넷이 뭡니까? 밑에서 오는 그 오마이뉴스 같은 건 2004년 그리고 외국어는 2008년에 했습니다. 밑에서 오는 시민 기자 해가지고 그냥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봐요. 무슨 뭐를 맞았니? 부설했니? 로맨스를 했니?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대통령은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기존 미디어에서 그거를 품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품격을 가지고 안 해요. 그리고 기존 미디어도 선전선동만 했어요. 일리버레이티브 데모크라시, 수민주주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의 무방비 상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다 넘어갔어. 그래서 왜 민주노총, MBC, KBS는 민주노총에 목을 매냐 그러니까 다 보험들은 거예요. 보험들. 민원연, 은계련이 하면서 민주노총이 확장되니까 자기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매일 그냥 공격합니다. 이제 뭐 야당 의원은 말이야 그냥 기자를 딱딱 집어가지고 저걸 합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보험이 민주노총이 됐다 하는 그런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이 언론 윤리 강령이 있었어요. 1957년에 윤리 강령을 만들었어요. 6조인데 간단해요. 그런데 1996년에 만든 그 윤리 강령은 박건상 씨하고 김정기 씨, 외대 김정기 씨 둘이 만들었는데 아주 자세합니다. 디테일합니다. 그러니까 윤리를 법으로 만들었어요. 윤리는 내면 생활입니다. 내면 생활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기자가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윤리를 법으로 만든. 그러니까 법의 홍수속입니다. 그 홍수속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홍수속은 법이 없다는 소리예요. 법이 어느 법도 잘 피해갑니다. 잘 피해가는 이제 그런 그렇게 법 자꾸 만들면 공무원 늘어나죠. 신문윤리위원회도 있죠. 무슨 또 방통심의위원도 있죠. 또 방송법, 또 뭐 신문법, 뭐 중재법, 뭐 법천지입니다. 법천지. 이런 시즌에 이러면서 미연방수정헌법 1조라는 거를 제가 좀 자세히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1791년에 그 미국의 페더럴리스트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연방 보고서입니다. 이게 85조인데 그 중에 10조가 언론의 자유 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메디슨이 4대 대통령이니까 메디슨이 입법을 했습니다. 그 입법 내용은 의회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을 아무것도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이런 법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종교하고 언론하고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9분의 헌법 개정을 했습니다만 언론 자유와 그리고 민주적 기본 질서 이건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론 자유를 거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죠. 종교와 언론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는 시답지 않게 말해 헛소리하는 걸 언론 자유 그건 아닙니다. 언론 자유와 굉장히 절제된 사람들이 쓰는 아주 그것만 잘 하면 뭐 언론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1791년에 연방수정헌법 1조가 나올 때 그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는 거예요. 어디서가 나오냐 하면 칸트의 실천이성 비판에서 나옵니다. 순수이성 비판을 행동으로 옮길 때 그게 실천이성 비판이에요. 그런데 실천이성 비판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프로리오리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할 때 가장 이성이 작동이 잘 되는 윤리 문제입니다. 선악, 이성이 잘 작동이 돼 선악의 윤리 문제. 그리고 선악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practical anthropology가 됩니다. 실천 인류학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와 실천적인 요소, 그러니까 우리 컨텍스트가 중요하죠. 컨텍스트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윤리를 어디로 칸트가 얘기했던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뒀냐 그러면 그게 원형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아담과 해와가 있는데 이게 천부인과 상상과 관련이 되죠. 아담과 해와가 있는데 거기 있는데 무화과나무를 따먹지 마라. 따먹었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낙원에서 신락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그러니까 연방수정헌법 1조를 이렇게 보면 뭐 표현의 자유는 뭐 연방수정의회는 하지 마라 그게 아니에요. 아주 목숨을 끊고 목숨을 붙이는 그런 겁니다. 자,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요?
자, 그런데 우리 재헌헌법 만들 때요. 두 가지, 가장 우리 유진호 씨, 그런 유진호 씨 아닙니다. 재헌헌법은 이승만 대통령이 코스모폴리티즘이죠. 세계 시민주의입니다. 이거는 헬레니즘 문화에서 스토아학파하고 에피쿠로스파에서 스토아학파. 그러니까 우리 공화중이라고 할 때 the rule of the each by all 그럽니다. the rule of the each 개인성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절제, 에피쿠로스는 절제를 통한 어떤 검역, 내면 생활, 도덕률 이런 걸 가지는 거고 스토아학파는 이 전쟁이 막 나면서도 그 안 빈락도하는 그러면서 이성을 지키는 이게 자연법 사상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도 공법 하면서 이성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이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코스모폴리탄즘을 가져오고 그 직접 작업을 하는 게 그 과도기 입법위원이라고 해서 간선 45, 민선 45입니다. 거기에 그때 민정장관 하던 조선일보 1924년에 주필하는 안재홍 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직접 들어가는 건 이광구 씨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중도파입니다. 그 위원장은 김규식 씨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고 서재필 씨도 그랬습니다. 충신과 역적은 저게 아니다. 이제 충신과 역적이라는 거는 고종할 때 충신한다 그게 아니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충신이요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역적이다 그랬어요. 법을 안 지키는 사람 그건 내국노 한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재홍 씨가 그 법을 만들면서 우리 그 전문에 능력을 최도로 관리하여 항구적 영구 평화와 인류 공영에 맞이한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칸트의 열린 민족주의입니다. 열린 민족주의라는 게 이게 그 칸트의 얘기는 퍼페추얼 피스, 영구 평화는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에 나온 겁니다. 자, 개인성을 바탕으로 능력을 최대로 하도록 발휘하고 이게 안재홍 씨 그러니까 국민 개노 모든 사람은 직업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구 미국에서 헌법에서 중요한 게 생명, 자유, 행복, 추구 이겁니다. 이게 우리 헌법의 그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방수정헌법하고 우리 헌법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레니즘 그리스에 와서 공화정이 그리스에 와서 헬레니즘 문화에 와서 로마에서 이게 꽃을 피웁니다. 그게요. 지금 우리 헌법만 잘 지키면 통일 다 할 수 있고요. 이 굉장히 선진한 겁니다. 우리 한글이 그렇듯이 위굴에서 온 거죠. 이것도 헌법도 굉장히 선진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의 자유는 1947년에 언론자유위원회 시간 되면 좀 꺼내주세요. 언론자유위원회에서 규정을 하면서 그때는 더 프레스 신문의 자유입니다. 언론의 자유입니다. 더 프레스 신문의 그 프레스가 뭐냐? 신문, 방송, 라디오 뭐 다 이렇게 다 포함되고 영화까지 잡지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디어가 나왔다고 새로운 걸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자유위원회 그리고 또 자유위원회가 하는 것은 적극적 자유, 소극적 자유, free from 뭐로부터의 자유. 이거는 정부 간섭하지 말아요. 그리고 free for 뭐를 위한 자유. 이 위한 자유는 아무리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가 되면 옛날에는 프리덤 오브 더 프레스 그러면 액세스권 줘라. 그러니까 연방 라디오 위원회가 1927년에 있고 FCC 페더럴 커뮤니케이션 커미션 FCC가 1934년에 페어니스 도크린 그러니까 액세스권을 미디어에 줄 때 페어하게 줘라 하는 게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1990년에 오면서 인터넷이 또 오면서 페어니스 독턴이 다 없애버렸어요. 왜? 통신은 이게 워낙 빨리 변하고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그래서 다 없애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미국 그 큰 나라가 말이에요. 연방수정헌법 이쪽 가지고 버티기에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공무원 숫자가 많아지만 미국은 그거 하나 가지고 금조옥조처럼 얘기합니다. 예. 자, 그래서 유튜버 오면서 표현의 자유가 이게 언론의 자유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언론 지금 뭐 했습니까? 김영남도 이렇게 했더니 화가 나가지고 박 대통령 막 그냥 몰아냈습니다. JTBC 자료 요즘 뭐 손석규 씨 뭐 연봉이 5억 7천 언론인이 배가 고픈 언론인이 무슨 5억 7천까지 받아 사기꾼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떠도옵니다. 자,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에 이게 유튜브가 와서 누가 와도 유튜브에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런데 자,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얼마 전에 허위 조작 정보 자율규제 협의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데 자율규제 그 말이 안 돼요. 2018년 10월 2일 날 총리가 열린 국무회의에서 뭐를 얘기했냐 그러면 지금 사생활 같은 거 막 하고 말이야 욕지거리 하고 대통령이 말이야 대통령 사생활을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대통령 모독죄 그 대통령 모독죄 없다 이제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말이 됐는데 막 이렇게 이랬습니다. 그래서 방통위원장 보고 이것 좀 경찰 검찰 이것 좀 하고 방통위원장은 대책 내놔라. 대책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방통위원장 총리가 하니까 또 박광원 의원이 가짜뉴스 규제한다는 법안을 지금 만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수 의원은 OTT 그러니까 5G 시대에 아예 뭐 방송법에 신문법에 하지 말고 이 유튜브는 이런 법만 가지고 만들어라 하는데 지금 유튜브 하는 분들 지금 저거 말이야 광고 지금 암암리로 참 압력이 많죠.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 보면 저 새끼들 웃긴 놈들이다. 저것들 다 말이야 헌법 우리가 만들어줬는데 니들 헌법 정신 다 어기고 엉뚱한 짓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김상진 유튜브의 구속 사건이 났습니다. 자, 자기 자신은 자기가 깨라 이제 그런 문제. 김상진이 하네. 박근혜 대통령 왜 인권 유린 아니냐, 왜 구속시키냐 하는 이제 그거로 문제를 삼았는데 그것도 싹 빼버렸죠. 그래서 싹 빼버리고 구속했다가 막 자유연대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니까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그런데 이 자율규제라는 게 이게 용어가요. 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요. 1989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War on Drugs 그러니까 마약의 전쟁, 마약과의 전쟁 이런 게 있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그거를 범죄와의 전쟁 해가 1990년대 우리 한때 써먹었어요. 자, 그런데 부시가 조지 부시가 CIA 출신 아닙니까? CIA 출신인데 CIA 출신이라가지고 그러니까 선거했는데 27% 요즘 뭐 우리 문재인 씨도 한 30% 정도 될 겁니다. 27%밖에 안 돼요. 그랬더니 사람들 다 뒤로 돌아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꼼수를 했는 거죠. 마약 전쟁 해가지고 익제시스 옥죄는 거죠. 사람 이제 검찰이 이제 막 옥죄일 겁니다. 이제 막 그냥 옥죄는 거죠. 익제시스 옥죄는데 그걸 다양한 어두언서, 다양한 어두언서. 그러니까 미국은 다인종 아닙니까? 다양한 어두언서에게 맞게 그냥 옥죄입니다. 옥죄고 익제시스 절박함, 그 다음에 컨스트레인트 옥죄는 거죠. 그러니까 절박함, 멀티 어두언서, 그 다음에 옥죄는 거. 그래가지고 9월 1989년
9월 10일인가요? 9월 20일. 그러면서 10월 10일인가? 이래요. 한 20일간 얼마나 그냥 선전선동을 해놨던지 27%에서 63%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시가. 그때부터 부시가 행정에 힘을 받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인의 손에 있는 유튜브를 규제할 겁니다. 규제하면 이제 검찰이 이제 막 옥죄는 거죠. 옥죄면서 난동을 부립니다. 그래가지고 가짜 뉴스를 해가지고 사회가 가리슨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찰 국가로 갈 그런 지경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분들이나 우리 언론 담당하는 분들은 이때 우리 국민이 입작 집단에 대해서 참 기대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놓치면요, 사회는 지금 갈등보다도 더 큰 갈등에서 경제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회가 갈등이 많다는 소리는 법이 작동 안 된다는 소리예요. 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독재를 한다는 소리입니다. 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개개인이 가지고 무장을 할 때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에 따라서 지배되는 그런 사회가 올 걸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순서대로 우리 좀 자율 규제라는 걸 제가 예를 하나, 우선 메디슨이 만든 연방서정헌법 1조를 제가 취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1조는 입법, 사법, 행정이 한 팩션, 한 정파성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언론은 사부로서 이런 셈이 견제와 균형을 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론입니다. 그런데 언론은, 그러면 언론이라는 거는 언론 자유, 그 사람도 얘기했습니다. 1조에 보면 프리덤 오브 스피치가 있고 프리덤 오브 프레스가 있어요. 두 개 같이 합니다. 그런데 프리덤 오브 스피치라는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는 그거는 이 사람들 우리가 5,200만이면 5,200만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그 언론이 그걸 액세스권을 줘가지고 그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러면 국가가 굉장히 바이탈리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디슨이 얘기했던 거는 우리 제퍼슨이 이런 얘기는 했지 않습니까? 신문 없는 정부보다도 정부 없는 신문을 구하는다. 그러니까 신문을,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하는 사람을 이거 올려놨어요. 저걸보다, 정부보다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만든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유규제하는 걸 총리가 얘기를 하고, 가짜와의 전쟁이라는 총리가 얘기하고, 박광은 의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방통위원회가 나왔어요.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언론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언론이 중심이 되는 거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7년 자유위원회는 The Commission of Freedom Press라는 The Freedom of Press Commission 뭐 이런 언론 자유위원회가 있어요. 그거는 타임 루스라는 사람이, 타임지 사주가 자기가 돈을 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947년에 막 사회주의가 이제 냉전이 막 시작되는데 이거 자본주의가 막 자꾸 이렇게 득세하니까 이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다고, 그래 니들 얘기 좀 해가라 그러면서 뉴스 씨가 그걸 그냥 돈을 주고 인류학하는 사람, 법학하는 사람들, 언론하는 사람 한다 안 들어갔어요. 그 철학하는 사람 다 넣어놓고 다 이거를 조사를 해가지고, 자 우리 조사를 했던 결과가 이거다. 법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법과는 이거다 하고 사회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라는 진실이라는 건,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잖아요. 전문화가 되면 전문 영역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론장이 와서 딜리버레이션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수기 민주주의를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서로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의견이 와서
어떤 사적 의견이 들어와서 공론이 되고 그게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제 그게 결국 진실을 찾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자유규제 이거는 전혀 진실하고 관계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법을 만든다, 뭐 방통위가 나서 가지고 뭐 한다 이 자체가 벌써 정부 위주로 한다. 그 메디슨은 언론 위주로 했지 정부는 그 밑에 둔 거죠. 이제 그렇게. 예, 그럼 말로만 자율이고 실제로는 정부기 때문에 안 된다.